자, 그럼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바로 한 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한 발? 최근에 이제 준비해 주셨나요? 깃털 관련 네. 종목들을 이제 많이 말씀드리면서 연일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하루 만에 20%, 많게는 막 3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하루 있는 더 하면 이제 상황인데 혜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숨고르게 하자. 혜택 안 하세요? 맞습니다. 한발 물러서는 너무 거예요, 업돼버리면은 네, 또 무리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살짝 숨고르게 하지만은 요 종목도 무시할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피부 미용 의료 기기의 절대적인 강자인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오늘 한 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APR이라는 이제 미용 테크 기업, 이제 미용 기기와 이제 화장품이 이제 합성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뷰티 테크 관련된 대표 기업인 APR이 어제 또 이제 오늘까지 이제 IPO 지금 일반 청약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쟁률만 지금 137대 1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벌써 1조 6천억이 지금 몰렸다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이제 API라는 기업이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까지 뛰어든다. 지금은 이제 홈 미용기기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 피부과에 공급되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40에서 많게는 50%의 고성장 그 산업이다 보니까 업계의 가장 대표 기업인 클래시스, 이 슈링크의 이제 대표 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피부 미용 의료 기기가 사실상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공식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자기 어떤 자체 브랜드가 굉장히 그렇죠. 많아야 됩니다. 근데 뭐 당연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와 대부분이 다 국산화한 제품들이고 또 슈링크의 어떤 대중화를 이끈 기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선 가장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커야 돼요. 특히나 이제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되는데 뭐 미국이라든지 또 그리고 브라질, 또 일본 선도 기업 중심으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에서 연평균 매출액이 400억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브라질 내 업계 글로벌 시장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브라질의 업계 2위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소모품 매출입니다. 그쵸. 그래서 소모품 매출이 정말 강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가 39% 소모품 비중이었는데 지금 이제 2023년도 기준에 45%로 소모품 매출 비중이 거의 매출의 절반 정도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막 브라질이라든지 또 미국, 또 유럽 지역, 또 일본, 또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이제 클래시스의 슈링크 장비가 16% 이제 급증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장비가 많이 깔려 있으면은 관련해서 이제 그 소모품의 매출은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피부 미용 의료 기기의 어떤 소모품 같은 경우는 고마진이다 보니까 결국에 올해 매출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올해 또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5% 정도는 최소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내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클래시스를 필두로 사실 국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도 올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매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또 그리고 또 중국 그 입국자들 또 그리고 여행객들도 많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예전에는 이제 관광의 목적이었다면은 지금은 체험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뭐 성형 시술이라든지 또 그리고 피부과 진료를 굉장히 많이 받는 중국인들과 또 외국인들도 명동이나 강남 가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또 피부과나 어떤 그 성형수술 그 성형외과를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외국인 전용 담당 또 이제 직원들도 있는 만큼 결국 이 시장의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클래시스의 어떤 해외 매출도 계속해서 지금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피부과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과 관련된 어떤 역대 최고 매출이 올해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클래시스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1월달에 시장 여파로 충분한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그렇죠. 봐요. 그래서 43,000원짜리가 거의 3만 원 초반까지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주가 조정폭도 크게 나와줬는데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매출액 또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오히려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APL이 성공적으로 또 이제 IPO에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클래시스까지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 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알려주시죠.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 종가가 이제 3만 원으로 끝났는데요. 네. 남자답게 사내답게 3만 원으로 매수가를 설정해 보도록 깔지 하겠고요. 않고. 네, 맞습니다. 네. 아우, 저 깔기 싫어요, 이제. 그리고 목표가는 33,200원. 네. 그리고 선절가는 25,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다운 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매수가 3만 원은 자, 체크해 어제 보시죠. 종가에서 하는 게 남자다운 건지 참 궁금하긴 한데, 네. 남자다움이 좀 원래 기준이 좀 다른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점차 좀 더 도전적으로 바뀌는 김준호의 매니저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맞습니다. 것 같고요. 자, 이제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레고투게더님께서 클래시스 바닥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지난 한 2년간 시장이 어려울 때 여기는 돈을 워낙 잘 버는 섹터고 회사다 맞아요. 보니까 주가는 좀 시장과 반대로 잘 움직여서 막 우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3분기 이후부터 미국의 인모드가 이제 가이던스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발표 이후와 함께 네. 미용기기 섹터가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힘이 좀 맞습니다. 딸리는 느낌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레고투게더님께서도 바닥권에 들어왔다라고 잘 봐주셨는데 네. 이게 지금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는 좀 됩니다. 인모드가 또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네. 지금 피부과를 자주 다니는 편은 아닌데 막상 가면 인모드를 추천하지 않고 오히려 슈링크를 추천을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슈링크 같은 경우는 인모드보다 훨씬 더 좀 저렴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가성비 쪽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해외 매출 비중과 이제 의료기기 판매량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오히려 클래시스가 인모드의 어떤 하락사의 반사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월달에 작년에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1월 시장 여파로 고점 대비 거의 3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이 가격적인 매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하락 낙폭의 절반 정도만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 가까운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중국인 어떤 여행객들 단체 여행객들이 계속해서 올해 지금 여행객들이 많이 입국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국내 어떤 이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브라질과 또 미국 또 선진국가들 중심으로의 판매량도 올해 소모품 판매량까지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뭐 클래시스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모드와 클래시스가 갖고 있는 이 시장 점유율이 좀 다르기 네. 때문에 인모드는 아예 이제 하이 퀄리티, 하이엔드 쪽인 거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클래시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이지만 글로벌에서는 좀 가성비로 네, 좀 맞습니다. 가고 있기 고급형 모델이라고 볼 수 때문에 있겠죠. 여기서 또 경쟁력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S 시간 바로 네. 김현 매니저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래시스 그리고 바로 항상 그 밑에 단으로 꼽히고 있는 제이시스 메디칼 뽑아봤고요. 자, 그리고 휴재를 좀 갖고 네. 와봤습니다. 휴재를 최근 주가가 나쁘진 않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이제 세 종목 중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탑픽은 이제 휴젤을 꼽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휴젤은 지금 앞서 이제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추세가 완전히 좀 거꾸로 움직이는 다르죠. 종목이거든요. 네. 오히려 실적 성장세가 이제 두드러지면서 지금 50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하기 이제 직전의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네. 상황이고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특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4분기 때 다 어닝이 다 쇼크가 나왔어요. 예상치를 다 하회하는 수준의 이제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루다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와 관련된 이제 약간의 좀 노이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사이노슈어라고 하는 이제 또 관련된 이제 동종의 기업이 있는데 요 예. 회사가 이제 인수 가격이 피인수 가격이 한 3,5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어찌 보면 이런 거죠. 동종의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내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피인수가 됐다 그러면 내 몸값도 이제 덩달아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동종의 이제 경쟁 기업이 너무 낮은 가격에 이제 피인수가 돼 버리니까 이쪽에 대한 이제 가치가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잘 설명해 줬던 것처럼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은 결국에는 이제 내수가 아니라 해외 수출, 얼마나 빠르게 수출을 하고 그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느냐.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클래시스도 올해 분명히 이제 작년 이제 4분기 쇼크를 딛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이제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뭐 이루다와의 어떤 시너지,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매출, 소모품 매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 주가는 이제 충분히 한번 바텀 피싱을 좀 해볼 수 있는 위치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뭐 클래시스가 이제 탑픽이지만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휴젤이 추세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휴젤을 탑픽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남자답게 휴재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디 보셨나요? 앞에서 이제 미용기기가 나와서 네. 좀 새로운 시장, 우리가 그동안 좀 관심이 없던 데를 다시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제가 아까 오늘 키워드를 이제 중꺾마, 중요한 건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죠.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니까 반도체 자꾸 고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택도 없는 소리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 꺾일란 멀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저는 반도체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 AI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또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또 HBM 관련된 수혜주들, 그렇죠. 그리고 CXL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또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 계속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은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IT 업황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회복.
작년이 사실은 IT 업황이 굉장히 좀 부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제 터지고 그때 모든 게 다 이제 모바일, 원격 뭐 이런 거였잖아요. 재택근무가 이제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PC 교체 수요가 폭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드라든지 각종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게 2021년 하반기까지 이어지다가 2022년, 2023년에 되면서 사실상 이제 수요 부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IT 세트 제품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리노공업이 실적도 이제 또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리노공업은 지금 10년이 넘게 역성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기 차트에 보시면 2023년에 꺾였잖아요. 이게 예. 이제 꺾이면서 리노공업 주가도 작년에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작년 연말 11월 달까지도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업황 회복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다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리노공업은 이제 계속해서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리노공업이 11월 달부터 이제 상승 반전에 이제 성공을 하기 시작한 게 갤럭시 S24가 처음으로 이제 자체적인 이제 AI를 탑재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리노공업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회복을 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다가 자체적인 AI를 이제 탑재를 했고 그게 지금 굉장히 좀 인기리에 또 판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 특히 이제 매출 호조가 좀 기록이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갤럭시 S24가 이제 AI 자체적인 어떤 온 디바이스 AI 시장을 이제 개화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AP 업체들이 이런 모든 디바이스에다가 이제 AI를 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칩 단위 이제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CPU에서 이제 GPU, NPU까지 이제 계속 확장되고 있는 이 AI 반도체 이제 트렌드를 감안했을 때 리노공업의 이제 가장 좀 주력 제품 테스트 소켓, 특히 포고핀 방식의 이제 테스트 소켓, 요게 그렇죠. 단가가 좀 비싸요. 다른 제품보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HBM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는 오히려 포고핀 방식보다는 러버 소켓 방식, ISC라든지 TFE 이런 기업들이 이제 더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수익성이 굉장히 좀 높은 이 포고핀 방식의 이제 이 테스트 소켓이 온 디바이스 AI 이슈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특히 이쪽이 수익성이 마진 자체가 거의 영업이익률이 한 35%에서 많게는 45%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리노공업이 2022년까지 정말 이제 실적에 있어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고수익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뭐 시가총액도 아주 빠르게 좀 증가를 좀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부진을 딛고 올해부터 이제 다시 회복이 좀 된다라는 측면 또 포고핀 방식의 이제 테스트 소켓이 훨씬 더 좀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리노공업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겸손하게 어제 종가 근처 21만 7,500원. 사실 이게 뭐 어제 종가에 사는 게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답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21만 7,500원 어제 종가에 매수 가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 가격은 19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자다운 데는 또 이제 겸손하게 대응을 좀 해봐야겠죠. 네. 겸손한 매수가가 나왔습니다. 네. 리노공업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좀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CXL을 비롯한 기술력 곧 나온다라고 네. 엄청 언론을 맞습니다.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도권 HBM, SK 하이닉스 이 두 개로 좀 나눠서 본다면은 네. 길목 지키는 CXL이 더 나은 방법이 될까요? 아니면 대세 타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내용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HBM을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HBM은 작년에 이미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였던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났고요. 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실적 확인이 되는 구간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 주가의 이제 레벨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실적은 아직 멀었는데 주가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 그게 이제 작년에 HBM 종목들이 그랬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HPSP,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제 HBM 향 매출이 이제 반영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추세적으로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HBM이다. 다만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CXL 이슈를 띄우고 있는 이유는 맞아요. 그만큼 HBM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HBM3라든지 HBM3E를 완전히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지금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CXL이라든지 PIM 이런 이슈들을 이제 계속 좀 띄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직 상용화가 진행되지 않은 CXL이라든지 PIM 쪽은 좀 테마성 이슈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HBM은 이제 펀더멘탈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숫자가 찍히는 HBM의 손을 들어줬고요. 이어서 수급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이 모멘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외국인 쪽에서는 10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이게 좀 팔고 있다라고 맞아요. 해석을 해야 되나요? 단기 상승에 대한 이제 부담도 있고 실적에 대한 부담. 작년에 실적에 제가 대한 방금 이제 그림 보여드렸던 것은 그쵸.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네. 이게 빠르게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까? 그래서 결국은 이 모바일 LP 쪽에 이제 어떤 회복과 이 IT 제품들의 이제 회복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망대로라면은 2022년 수준의 이제 이익이 빠르게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다 HPSP도 여러분들 그 외국인들 수급 동향 한번 보시면 줄기차게 팔기 시작하다가 그래요? 갑자기 이번 주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이제 외국인들도 오히려 이제 매도가 어느 정도 끝나면 오히려 거꾸로 매수가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연속적인 매도 자체를 뭐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HPSP가 올랐던 거 보면은 현재 올라가는 것 수급은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VSC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님, 자 리노공업 그리고 TFE, ISC 테스트 소켓 쪽으로만 종목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전 여기서 ISC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왠지 요즘. 예상이 네? 됐어요.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를 전 리노 고민을. 고민을 왜 합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말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일부러 뭐 리노공업을 뭐 배척하는 건 아니고요. 좀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ISC는 실력 글로벌 관련해서 지금 소켓 글로벌 1위고 또 시장 점유율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요. 최근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포고핑 관련해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엮이면서 최근에 좀 네. 강한 매수가 유입됐는데 ISC가 이제 테스트 소켓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 TFE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삼성향 또 이제 실리콘 러버 소켓을 이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나와주기도 했었었는데 결국 ISC가 최근에 다른 소켓 관련 종목보다 못 갔던 이유가 SKC에 이제 편입이 됐잖아요. 근데 SK 실적 자체가 좀 좋게 못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ISC의 어떤 매출 부분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SKC 향 어떤 이제 실적 저조로 인한 어떤 조정 흐름은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 ISC가 이번 삼성 SKC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SK 하이닉스에만 테스트 소켓을 공급하고 또 삼성은 공급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건데 이거는 기후에 불과한 게 결국 이제 ISC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이 80%고 고객 다각화가 이미 입증된 기업이고 또 그리고 관련해서 기술력이 입증받은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과 무슨 SK 하이닉스가 뭐 적대적인 기업도 아닐 뿐더러 여전히 ISC의 어떤 테스트 소켓을 계속해서 네.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TSMC와 또 SK 하이닉스 간에 또 이제 AI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ISC가 또 직간접적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가격적인 좀 매력이 있고 박스권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ISC가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리노공업도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가장 좋고 매력적인 종목이기도 하지만 또 정부에서 3월 초나 2월 말 정도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정책이 또 나온다고 해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또 세론 현상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ISC가 낫지 않나 관점에서 네, 탑픽은 네. ISC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측면에서는 네, ISC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두 분과 한발기업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개장 시간이 되면은 오늘 개장에서 저희가 키워드를 좀 준비를 해봤던 게 기회는 코스피에 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볼까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기회 메이저는 현재 어제는 좀 상반된 모습으로 코스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코스피가 다시 좀 주도권을 잡을 거라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얼마나 좀 강해지느냐. 그쵸. 어저께도 코스피 시장 이제 9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순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CPI 이슈가 있고 환율이 이제 좀 튀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강도가 조금 약해졌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다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까지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 코스피 시장도 이제 충분히 상승 반전이 이제 좀 가능하겠다.
다만 저는 어쨌든 이제 지금 중소형주들 시장 이제 분위기가 제가 자꾸 리스크 온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리스크 온 심리가 이제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이제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대형주들의 흐름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주들의 흐름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수급 심리가 호전되는 것과 이제 연결된다. 그래서 코스닥의 이제 중소형 성장 섹터 특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오늘 이제 김준호 매니저가 의외로 자꾸 이제 빠져 있는 종목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국 낙폭과대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계속 좀 들어가는 게 보이기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서도 많이 빠져 있는 애들이 아주 탄력적으로 이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코스피는 어떻고 코스닥도 어떻고 둘 다 잘 올라가는 게 지금 최고이기 네. 때문에 일단 네. 김준호 매니저님 네. 현재 뭐 기회를 코스피에서 찾을 때 시총 상위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총 상위에서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네. 진짜 파죽지세로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얘네를 계속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얘네 제외의 시총 상위 종목들 기회가 좀 있나요? 저는 이제 그 종목들은 잠깐 좀 숨고르게 하지 않을까 봐요. 왜냐면은 이 저PBR 관련된 정책이 좀 맞물리면서 이제 특히 현대차 그룹이 크게 올라갔던 부분도 분명히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 달 안에 정부에서 저PBR 관련된 정책이 나와주면은 단기 세론이 나올 수 있다. 이미 어제 이제 뭐 금융주라든지 또 보험주, 건설주들이 지금 3일 동안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예.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PBR 관련된 정책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사실 저PBR 그 섹터가 대세 상승이 나와주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장성이 담보된 기업들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매수세와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모든 저PBR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차익 매물이 출현된다고 했을 때는 코스피 전반적인 투심이 조금은 안 좋을 수 있어서 오히려 그 수급 자체가 성장주로 충분히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성장 섹터들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또 이제 1월 달에 증시 하락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더욱더 크게 하락이 나와줬고 아직 상승폭도 좀 제한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의 흐름도 빅테크와 성장주 중심의 어떤 상승 흐름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 흐름을 그대로 다습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낙폭과대 성장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네.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낙폭과대 성장 섹터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개장 전략까지 확실하게 또 수립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한발 기업들 다시 한번 참고 잘 해보시면서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